최소값에 대한 이야기죠. 어떻게 생겼냐면 루트 2분의 n 다음에 세제곱근 루트 3분의 n. 요게 이제 자연수가 되려면 n 값은 짝수도 돼야 되고 3의 배수도 돼야 되죠. 분모에 2랑 3이 있으니까 그래서 n은 2의 a승 3의 b승 요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했고, 그래 놓고 위에다가 갖다가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2의 2분의 a-1승 3의 2분의 b승 이렇게 나오고, 옆에 거는 2의 3분의 a승 3의 3분의 b 빼기 1승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각각이 자연수가 되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음이 아닌 정수가 돼야 되고, 얘도 이게 음이 아닌 정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a는 제일 작은 게 3이 돼야 되고, b는 제일 작은 게 짝수이면서 3으로 나온 나머지 1이니까 4가 되면 되나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n의 최소값은 2의 3승 곱하기 3의 4승이 된다. 이런 문제였다. 그 다음에 8번. 다음 범위에서 요걸 만족하는 x값의 합을 구해라. 방정식 문제죠? 사인 x 빼기 3분의 파이는 2분의 1. 기본적으로 너를 세타라고 치환을 하면 세타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더하기 2파이까지. 자, 이런 범위를 갖는다고. 그럼 사인 값이 2분의 1이 되는 거는 단위원을 기준으로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y는 2분의 1. 그래서 되는 게 여기. 자, 여기는 6분의 파인데 그럼 얘가 6분의 5파이가 되죠. 둘 다 이 범위 안에 들어가지, 그지?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x값의 합이지 세타의 합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x는 하나는 6분의 1파이에다가 3분의 파이 더한 거, 하나는 6분의 5파이에다가 3분의 파이 더한 거, 이렇게 세타 값 두 개를 구했으니까 얘네가 세타고 x는 세타 더하기 3분의 파이라서 뒤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된다. 시험 범위가 등차수열까지 이제 거의 전 범위를 내서 등차수열 문제들은 어렵지 않았죠? 11, 12, 13, 14 어렵진 않았고, 특히 S5를 가지고 S5랑 10을 가지고 A10을 구하는 이런 거는 우리가 3원 간단하게만 써드리면 S5가 40, S10이 155가 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얘는 5 곱하기 A3이죠. 왜냐면 A1 더하기 A5 나누기 2니까 얘는 10 곱하기 2분의 A1 더하기 A10. 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근데 A5가 약분되면 A3이 8인 거고, 요거를 약분하시면
뭐 2분의 뭐가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5를 나눠줍시다. 31 나오나? 여기서 중요한 거는 A3이 8이니까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A3 더하기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A10이니까 A8로 바꾸면 되겠네요. 이렇게. 근데 얘가 8이면 요게 얼마나? 너가 23 나오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A3에서 A8까지 공차가 5개. 근데 15가 커졌으니까 공차 하나는 3이 되겠지. A10을 물어보는 거니까 여기서 공차 2개, 29 나오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구하시는 게 여기서는 가장 깔끔하다. 만약에 이게 아니라 S15를 물어봤다. 그럼 이제 연속된 같은 5개, 5개, 5개 등차 수열 이룬다. 이거 가지고 했겠지. 40, 여기가 115, 75 커졌으니까 그 다음이 190이 된다. 190 더하기 너, 그래서 345 이런 식으로 이제 풀었겠죠. 예컨대 뭐 이렇게도 풀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과제는 오늘은 잘 해오신 것 같고 질문이 2문제밖에 없으니까 2문제만 잠깐 풀어보겠습니다. 58, 67번 볼게요. 58, 67 58번 봅시다. 58번 보시면 자, 1부터 100 사이에 n개의 수를 넣어서 순서대로 등차 수열이 되도록 하고 그때 공차가 될 수 있는 거를 골라달래. 우리가 공차가 유일하게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n에 대한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차가 어떠한 형태, 어떤 식을 만족을 해야 되는지 정도를 표현할 수 있어. 무슨 소리냐면 맨 앞에 있는 1부터 맨 끝에 있는 100까지는 정확히 몇 개의 공차가 되냐면 n 더하기 1개의 공차였어요. 그죠? n 플러스 1 d가 된다고 이렇게. 요게 100에서 1을 뺀 값.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 공차의 형태는 무조건 n 더하기 1분의 99가 돼야 돼요. 즉 분모인 n 플러스 1도 자연수고 분자인 99도 자연수이기 때문에 약분을 하더라도 분자는 99의 약수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 될 수 있는 거는 1번부터 5번 중에서 4번밖에 될 수가 없죠. 얘가 약분이 돼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가능한 거지, 그지? 얘가 사실은 121인 거죠. 이렇게 11이 약분돼서 11분의 9가 나온 거지. 그 4번 참이에요. 그러니까 4번만 참이에요. 그 다음에 67번. 모든 항이 자연수 동그라미인 등차 수열에 대하여 다음을 만족할 때 A10의 값을 구해보자. 어쨌거나 자연수 조건이 나와 있으니까 첫 항도 자연수, 공차도 자연수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자연수가 돼야 돼. 첫 항과 공차가 자연수라는 거는 지금 요거를 A7 빼기 A4 요렇게 합차로 바꾸겠습니다. A7 더하기 A4 요렇게 바꿔서 요게 이제 3개의 공차가 나오고 3D 요게 이제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냐면 첫 항을 이용해서 표현할 거예요. 즉 얘는 첫 항에다가 공차가 6개 얘는 첫 항에 공차가 3개 그러니까 2 A1 더하기 9개의 공차가 됩니다. 이렇게 일단은 3이 약분이 가능하죠. 44 나오나? 그러면 공차 D 곱하기 2A1 더하기 9D가 44라는 거야. 근데 44라는 수는 기껏해야 1 곱하기 44 2 곱하기 22
4 곱하기 11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어차피 A1과 D가 자연수면 얘는 기본적으로 11 이상의 값이에요. 그죠? 이렇게 A1이랑 D가 둘 다 1일 때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만약에 A1과 D가 둘 다 1이야. 그러면 11은 될 수 있지만 공차가 그럼 1이 돼야 되는데 얘가 4가 되죠. 4 곱하기 11이니까 안 되죠. 요거 안 되고 만약에 공차가 1이야. 그럼 너 공차가 1이고 얘가 9니까 얘가 9가 되면 넘기면 35가 되겠지. 근데 2의1이 35가 될 수는 없죠. 그러니까 뭐밖에 안 되냐면 2 곱하기 11밖에 안 됩니다. 22. 그래서 얘가 20이고 2고 그럼 얘가 18이 되겠지? 그리고 22가 되려면 A1도 2가 되면 되죠. 이렇게. 그럼 2 곱하기 여기다가 2 곱하기 2 더하기 18. 그래서 2 곱하기 22는 44가 나옵니다. 이런 문제였다. 그럼 이제 A10의 값을 물어보는 거니까 첫 항이 2고 공차도 2인 가면 이제 20 되겠죠. A10은. 답은 그래서 1번에 있다. 이런 문제였다. 자, 됐고 오늘은 등비수열 조금 설명할 겁니다. 등비수열 내용 간단하니까 개념 설명 조금 하고 쉬고 이제 이어서 할게요. 이거 넘겨주고 옆으로 하나 줘. 등비수열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등차 수열과 이제 어떤 점이 비슷하고 어떤 점이 차이가 나고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등차 수열 설명할 때 등비 수열에 대한 언급을 살짝 하기는 했어. 그지? 등차 수열은 첫 번째 항에다가 일정한 거를 계속해서 이제 더해가면서 만든 수열, 일정한 값을 계속 더했죠. 등비 수열은 일정한 값을 계속 곱해서 만드는 수열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떠올리기가 어려운 형태는 아니에요. 오늘은 등비 수열. 제일 만만한 거 하나 해보겠습니다. 1, 2, 4, 8, 16, 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일정하게 2라는 값이 곱해지는 거지, 그지? 이렇게 이식 계속해서 곱해서 어떤 수열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n번째 항은 어떻게 생겼냐면 AN은 첫 항인 1에다가 요 일정하게 2라는 값이 곱해지는데 등차 수열에서의 공차에 해당하는 등비 수열에서의 너는 공비라고 부릅니다. 자, 이 공비를 몇 번을 곱하셔야 되냐면 당연히 n 마이너스 한 번을 곱해야 되겠죠. 쭉쭉쭉 가는 거죠, 그죠? 첫 항에서 두 번째까지는 한 번, 첫 항에서 세 번째 항까지는 두 번, 첫 항에서 n번째까지는 n 마이너스 한 번을 내리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AN의 일반항을 어떻게 쓰냐면 A 첫 항 1 곱하기 2의 아니지 R의 n 빼기 1승. 자, 이렇게 표기를 하거든. 근데 이것도 역시 첫 항을 기준으로 꼭 식을 쓸 필요는 없다는 거야. 우리가 n번째를 기준으로 쓴다면 예컨대 세 번째에서 다섯 번째 그러면 공비를 두 번을 곱하게 돼 있지. 즉 A5는 A3 곱하기 R의 이제 제곱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쪽에서 중요한 식은 첫 항을 기준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항상 n번째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줍니다. n 빼기 m승. 요게 이제 어떤 두 항의 비율에 대한 이야기. 요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등차 수열에서 서로 항들끼리 이제 뺀 것을 표현을 했듯이 등비 수열에서는 서로 나눈 거를 먼저 표현을 했는데 그 다음에는 등차 수열에서는 뭘 관찰했냐면
요 합의 일정함을 관찰을 했죠. 그죠? 여기서는 뭐의 일정함을 관찰할 수 있냐면 이런 식으로 한 끼리 뭔가의 대칭 축에 대해서 곱한 것의 일정함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2 곱하기 4랑 1 곱하기 8이 같지, 그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8은 4를 기준으로는 공비가 하나 더 늘어난 거고 1은 2보다는 공비가 하나가 더 적어요. 이쪽으로 공비 하나 있던 거를 얘한테 줬다고 생각하면 곱은 여전히 8로 일정하지, 그지? 그래서 뭐 요렇게 2와 4, 1과 8로도 볼 수 있고 얘를 기준으로 요렇게도 볼 수 있지. 너랑 너, 너랑 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곱이 일정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을 뭐라고 쓰냐면 A, N이랑 A, M이랑 곱한 것이 AN1, AM1 이런 식으로 값이 같고 그게 언제 같냐면 N 더하기 M과 N1 더하기 M1이 같을 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곱이 이런 경우에 일정하다. 예를 들면 A3이랑 A7을 곱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이거를 A1 곱하기 A9로도 쓸 수 있고 A2 곱하기 A8로도 쓸 수 있고 땡땡땡 A5 곱하기 A5인 A5의 제곱으로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는 등비중앙이라고. 등비중앙. 등차 중앙에 대응되는 등비중앙이 된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비수열의 특징적인 건 뭐냐면 두 항끼리의 비율 혹은 두 항끼리 곱한 것을 관찰을 해. 서로 나누거나 곱하는 연산에 대한 관찰입니다. 기본적으로 함수 자체가 어디서 유래된다고 봐야 되냐면 지수함수에서 유래를 한다고. 그렇다고 꼭 단순하게 지수함수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아요. 등차수열에서는 다 1차 함수 혹은 직선 상수함수 중에 하나인데 얘는 공비 자체가 음수가 될 수 있거든. 우리가 음수의 값을 일정하게 곱할 수도 있잖아. 그럼 밑이 음수가 되는데 밑이 음수가 되면 지수함수를 정의하기가 어렵죠. 실수 범위로 확장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지수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뭐 설명을 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잘. 물론 음수인 경우에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홀수짝수 분리해서 하는 경우는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일은 당장은 뭐 별로 없다. 그냥 이 정도. 그래서 등차수열에서 우리가 차이와 합에 대한 어떤 규칙성을 관찰했다면 등비수열에서는 서로 나눈 것과 서로 곱한 것의 어떤 규칙성을 관찰을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딱히 뭐 어렵지 않죠. 그죠? 괜찮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비율과 그다음에 서로 곱한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둘씩 곱한 거에 대한 얘기지만 자 A1, A2, A3, A4, A5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5개를 내리 곱했어. 만약에 5개를 연달아서 곱해버리면 뭐라고 쓸 수 있을까? 이렇게 A2랑 A4는 뭘로 바꿀 수 있어? A3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고 1, 5도 A3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으니까 총 A3이 몇 개가 되냐면 5승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A3의 5승 같은 걸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때 항상 요 정 가운데 있는 요 녀석의 전체 항의 개수만큼을 거듭 제곱을 하시면 됩니다. 마치 등차수열에서 항의 평균값에다가 항의 개수를 곱했듯이 여기선 등비중앙에서 요 등비수열의 곱에서는 등비 중앙을 항의 개수만큼을 거듭 제곱을 하시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일반화를 하는 방법은 A1부터 AN까지를 내리 곱한 것은 항상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A1, AN, 너의 2분의 N승 이렇게 표현이 돼요. 등차수열의 합공식하고 구조가 조금 비슷하죠. 등차수열은 어땠어?
너 더하기 너 나누기 2 곱하기 n이었다면 얘는 너 곱하기 너의 2분의 1승의 전체 n승인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요? 괜찮아요? 이거 갖다 넣어보면 2분의 5승인 거지 사실은. A1 곱하기 A5가 A3의 제곱이기 때문에 2분의 5승을 하면 A3은 이제 5승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요게 이제 무슨 공식이냐면 등비수열의 곱 공식입니다. 등비수열의 곱. 등비수열의 곱 공식은 등차수열의 합 공식에 대응되는 개념이에요. 기본적으로. 등차수열에서는 합 자체를 대칭성을 가지고 이제 했잖아. 첫 항, 마지막 항 더하고 2로 나누고 항의 개수를 곱하고. 얘도 마찬가지야. 등비수열도 첫 항과 마지막 항 곱한 거랑 두 번째랑 n-1번째 곱한 거랑 곱의 일정함을 이용해서 등비수열의 곱을 표현을 했다고. 근데 등비수열에서는 등비수열의 합공식도 있어. 등차수열에서는 등비수열의 합공식에 대응되는 게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등비수열이란 등비수열에서는 지금 나눈 것과 곱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색한 일이거든. 곱에 대한 이야기를 원래 하는 게 맞고, 근데 등비수열이라는 것도 이제 합에 대한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의 합이 이쪽에서는 중요한 주제예요. 등비수열의 합. 이쪽은 조금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등비수열의 합 같은 경우에는 공식 자체가 한 가지가 아닙니다. 공식이 두 가지예요. 왜 두 가지가 나오는지 한번 볼까? SN을 어떻게 할 거냐면 너가 1부터 A1부터 쭉 더하는 건데 애초에 항 자체가 지금 A1이면 그 다음이 A1 곱하기 공비인 R 그 다음이 A1 곱하기 R의 제곱 이런 식으로 마지막이 A1 R의 N 빼기 1승 요게 이제 AN이겠지. A1부터 AN까지 합을 쓴 거야. 그리고 밑에다가 SN을 다시 쓰는 게 아니라 SN에 공비 R을 이렇게 곱해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A1이 뭘로 바뀌냐면 A1 곱하기 R로 바뀌는데 걔를 요 옆으로 써주세요. A1R 얘는 이렇게 A1R의 제곱 땡땡땡 여기서도 이렇게 왔겠죠. A1 R의 n-1승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렇게 오면서 마지막에 A1R의 n승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양변을 서로 나눌 거예요. 서로 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뺄 거냐면 아래 거에서 위에 거를 빼줍니다. 그럼 빼보시면 좌변은 R-1의 SN 우변은 쭉 없어지고 A1R의 N승 남고 A1이 남죠. 그래서 A1R의 N승 빼기 A1 얘는 사실은 누구냐면 AN 플러스 1입니다. N 플러스 1. 그래서 원래 AN번째까지 더한 건데 공비가 하나 곱해지면서 그 다음 항이 된 게 보이죠? 그 다음 항에서 첫 항을 빼시면 됩니다. 중간 부분은 어차피 다 서로 소거가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겼는데 양변은 R-1로 나누면 어떻게 나오냐면 A1으로 묶어서 A1에 R의 N승 마이너스 1 나누기 R-1. 자, 이때 여기서 선생님이 등비수열 합공식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식은 하나밖에 안 나왔죠. 나머지 하나의 식은 뭐냐면 뺀 것까지는 좋아. 곱한 거 괜찮고 뺀 것까지 좋아.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했어? R-1로 양변을 나눠줬죠. 그죠? 즉 R-1로 양변을 나누겠다는 거는 R-1이 0이 아닐 때만 나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공비가 1인 경우는 제외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언제만 쓰냐면 공비가 1이 아닐 때만 쓸 수 있어. 공비가 1이라는 건 어떤 수열이야? 첫 항부터 마지막 항까지 항이 다 같은 거예요. 1씩 곱하는 거니까 어떤 수에 1을 곱해봤자 그대로죠. 그러니까 얘네가 다 뭐가 되냐면 그냥 A1이 된다고. 그럼 A1이 몇 개 있냐면 N개 있죠. 그래서 A1, N 이렇게 쓴다고. 그래서 요게 공비가 1이 아닐 때 A1,
n 이렇게 써주는 게 공비가 1일 때. 그래서 이거를 두 가지를 구분을 해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요거를 제일 많이 쓰기는 써요. 등비수열의 합을 뭐 구해라 아니면 너를 가지고 뭔가 식을 계산을 해라 하는 경우에는 주로 이거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가지만 A1N 요것도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됐죠? 여기까지 혹시 잘 모르겠는 거 있나요? 자, 그래서 등비수열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식끼리 서로 나누어서 해결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 왜냐면 서로 나누게 되면 공비의 형태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서로 곱에 대한 어떤 일정함을 관찰을 하게 되고, 합공식은 이제 다음과 같은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 나간다. 근데 등비수열에서 조금 특이한 합들 간의 관계식을 좀 써줄게요. Sn 대 S2n 대 S3n을 관찰을 해봅시다. 어디까지나 언제 관찰을 할 거냐면 공비가 1이 아닐 때, 사실 공비가 1일 때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에 등비수열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상수함수인 거고, 공비가 1이 아닌 경우에 한해서 어떤 일이 있냐면, 얘네를 식을 써볼게. 얘는 A1 R의 N승 빼기 1 R 빼기 1, 얘는 A1 R의 2N승 빼기 1 R 빼기 1, 마찬가지죠? A1 R의 3N승 빼기 1 R 빼기 1. 잘 보시면 A1과 R-1이 같은 거는 둘째 치고, 사실은 R의 N승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도 다 공통입니다. R의 N승을 T라고 치환을 하면 약분이 되면서 얘는 1대 1 더하기 T 1 더하기 T 더하기 T 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그래서 요 SN끼리의 비율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 예를 들어 S12 뭐 2이고 S32 예를 들어 뭘로 하면 좋을까? 슉? 얍? 마이너스 2 근데 4야. 응? 약간 이상한데? 12야. 이러면 되겠다. 자, 너일 때 S 20을 구해라. 뭐 이럴 수 있거든? 그러면 이제 두 식을 어떻게 해주냐면 서로 나눠준다고. S 10분의 S 30을 해보시면 1 더하기 T 더하기 T 제곱이 나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단 T는 R의 10승인 거고, 근데 그 값이 2분의 12니까 6이 된다. 이렇게 넘겨서 식이 나오죠. T제곱 더하기 T 빼기 14 14로 바꾸겠습니다. 7이니까 6 인수분해하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T 값은 뭐가 나올 수밖에 없냐면 2 또는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3은 될 수가 없죠. R의 10승이고, 그러니 T는 2가 돼야 되고, 그러니 우리는 S20은 S1분의 S20이 1 플러스 T니까 2 곱하기 1 플러스 T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 더하기 2는 6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할 수가 있다. 됐죠? 안 어렵죠? 거의 다 했어요. 그래서 등비수열과 등차수열은 사실은 유사점이 되게 많습니다. 서로 빼고 서로 합을 관찰하고, 여기는 서로 나누고 서로 곱을 관찰하고, 근데 곱에 대한 관찰을 할 때 대칭성이 존재한다는 거. 그 다음에 합공식이 있는데 합공식 자체는 등차수열의 합공식이랑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사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등비수열에서 등비수열의 합해서 공식 나와 있고, 합과 일반항의 관계, 뭐 약간 그 다음에 원리합계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원리합계는 선생님이 아마 안 넣었을 것 같은데, 원리합계는 안 넣었죠. 원리합계가 이제 뭐냐면, 시간이 조금 여유가 되니까 원리합계를 조금 설명을 해줄까요? 자, 원리합계. 간단하게 소개만 할게요. 우리가 등비수열 단원에서 내신에만 나오고 수능에는 잘 안 나오는 게 있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도형에서 닮음을 이용해서 풀어가는 일종의 프랙탈 구조가 어떤 구조인지 아나요? 우리 닮음 속의 닮음. 그래서 약간 눈송이 구조 같은 게 이제 프랙탈 구조라고 부르죠. 우리가 부분 안에, 일부 안에 또 전체에 딱 모습이 포함되어 있고, 또 그 안에는 또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닮은 도형들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면서 그런 도형들의 길이나 넓이에 대한 관찰을 하는 유형이 있고, 두 번째가 이제 원리합계라고, 원리합계는 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원리합계라고 불러요. 원금 더하기 이자.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다가 이제 뭐 돈을 매월 얼마씩 이제 저축을 했을 때, 그리고 이자를 얼마를 받을 때, 최종적으로 충분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 금액이 얼마가 되겠냐. 약간 이런 게 원리합계의 상황인데, 보통 한 달에 한 용돈 얼마나 받죠? 요즘 고등학생 기준? 한 얼마, 범위가 얼마 정도 되죠? 한 1, 20만 원 정도 받나? 2, 30만 원? 한 10만 원? 그러니까. 보통은 엄카를 이제 쓰는 경우가 많은 것이고, 수민은 딱 저렇게 정해진 금액으로 받니? 아니면 그냥 부모님 카드로 쓰니? 그래. 그러면, 오롯이 나의 돈으로 뭔가를 사고 싶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예를 들면 엄마한테 사달라고 부끄러운 뭔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모르겠어요. 네가 좋아하는 피규어를 산다든지, 뭔가 엄마가 이제 엄마 카드로 긁기 약간 눈치 보이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 그럴 때는 보통 자기 용돈을 사용하지 않나? 아니면 자기 용돈을 모아서 부모님이 어쨌거나 사달라고 했을 때 좀, 그거는 좀 그런데? 라고 할 만한, 하지만 이 돈은 내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쓸게요. 라고 할 만한 그런 돈은, 내 출처는 없나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은 보통 이제 약간 세뱃돈이라든지, 아니면 생일날 축하한다고 뭐 돈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경우. 그래? 채연이는 일정한 용돈을 받거나 하는 게 없나요? 그래? 없어? 일반적으로 잘 없구나. 선생님도 사실 없기는 없었어요. 근데 우리 때는 뭐 한 달에 용돈이 너는 5만 원이야, 너는 10만 원이야, 이런 식으로 해서 용돈을 다 쓰면 그냥 쫄쫄 굶어야 되는, 약간, 그러나 이번 달 용돈 얼마 안 남아서 아껴야 돼, 약간 이런 식이었거든. 그러니까 특히 너네들 예를 들면 쉬는 시간에 매점에 가서 뭘 먹고 싶을 수 있잖아. 그러면 엄마 카드를 쓰면 사실 매점에서 먹는 것 자체는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죠. 물론 여러분의 배가 무제한으로 먹을 수는 없으니 못 먹을 뿐, 금액적인 제한은 딱히 없단 말이야. 엄마가 막 카드를 왜 이렇게 많이 썼니? 무슨 편의점에서 5만 원을 긁었어.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있겠죠. 근데 5만 원씩 먹을 일은 잘 없으니까. 근데 우리 때는 이제 용돈을 거의 다 써면 친구한테 이제 빌붙는 거죠. 나는 이번 달 용돈을 거의 다 썼다. 네가 좀 사줘라. 약간 그런 구조였는데. 자, 그러면 용돈을 매월 우리가 많이 줄게요. 20만 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20만 원. 너무 많은가요? 20만 원을 줄 테니까 밥도 알아서 먹으세요. 자, 아닌데? 그러면 너무 적은데? 밥 한 끼 먹으면 8천 원 정도 들 텐데. 어렵네요. 그럼 밥은 사줄 테니 나머지는 그냥 20만 원은 원하는 거를 쓸 수 있는, 뭐 군것질 아니면 뭐 저축을 하든.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마음을 독하게 먹고 난 군것질을 안 하고 20만 원을 저축을 하기로 했어요. 요즘 이제 금리가 고금리 시대죠, 나름. 금리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사실 옛날에 비하면 고금리도 아니에요. 옛날에 선생님 중학교 때는 정확하게 한 달 월금리가 1%에서 월 1%. 지금은 대충 어떻게 얼마나 되는지 아니, 지금의 이율은 약 연 2에서 3% 사이예요. 연 3% 정도 되는 금리라고 생각하면 돼. 나 때는 연 12%였던 거지, 그지?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는 월급을 따박따박 모아서 열심히 은행에 저축을 하면 돈이 한 10년, 20년이 지나면 막 이만큼 돼서 집을 살 수 있는. 하지만 지금은 따박따박 모아서 모으다 보면 거지가 되죠. 왜냐하면 집이 오르는 속도가 이
그거보다 훨씬 더 빨리 오르거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집을 살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냥 월급쟁이가 그냥 은행에다가 저축을 했을 때는. 예컨대 주식이나 코인을 하지 않으면 그런 거를 해서 돈을 많이 벌잖아.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어렵죠. 그러니까 다들 집을 안 사고 그냥 카푸어가 되고 결혼도 포기하고 힘든 현실입니다. 자, 아무튼 선생님은 옛날에 이제 중학교 때는 월 1% 정도의 금리가 이제 됐으니까 그 시절로 잠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월 1%예요. 월 1% 이자를 줍니다. 엄청나죠? 월 1%의 이율을 준다고 칩시다. 그럼 이제 매월 저축하는 거를 총 나는 2년 동안 한번 저축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24개월 동안 24개월 후 얼마가 됐을까? 이것에 대한 고찰을 하는 것이 바로 원리합계입니다. 원금과 이자의 합계. 그럼 첫 번째 달 매월 초에 우리가 입금을 한다고 치자. 보통 월 초, 월 말 이렇게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그럼 첫 번째 달 1월 초가 있어요. 1초. 그때 20만 원을 딱 입금을 했어. 그러면 이제 1월 초였고 이게 1월 말이 되면 초에서 말까지 이자가 한번 붙어요. 이자가 붙는다는 거는 20에다가 얼마가 곱해지게 되어 있냐면 1.01가 이렇게 곱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1월 말에 이자가 붙었는데 자 그럼 2월 초가 있을 거라고. 2초.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이자가 붙지 않아요. 무슨 소리냐면 하나는 1월 31일인 거고 하나는 2월 1일인 거야. 시기적으로는 사실 시간상으로는 거의 정말 시간이 딱 12시 직전에서 12시 00분으로 딱 넘어간 거라고. 그 사이에 이자가 붙진 않아요. 이자는 항상 초에서 말까지만 붙습니다. 그래서 초로 넘어가면서 그 대신 뭐가 되냐면 내가 자동이체를 딱 걸어놨기 때문에 넘어가는 순간 20만 원이 딱 계좌에서 빠져나간다고. 그래서 이때 새로운 20만 원이 입금이 됩니다. 얘는 그대로예요. 이렇게 그대로 들어간다. 자, 땡땡땡. 조금만 더 할까? 자, 그럼 3월 초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20 곱하기 1.01이 두 번 곱해졌고 한 번 곱해졌고 새롭게 20만 원이 입금이 된다는 거야. 지금 3달 지났으니까 나는 3번 입금을 했겠죠. 쭉 간다고. 마지막에 24 초를 보고 싶어. 말을 보고 싶어. 말. 24개월 말이 돼야 24개월 후로 볼 수 있죠. 24개월 초가 되면 이제 시간상으로는 23개월밖에 안 흐른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땡땡땡 이렇게 올 텐데 24초가 있을 거야 사실은. 어차피 요때도 입금을 하나 했어요. 그리고 요때도 이자가 하나 붙었어. 그러면 그 전달에 입금한 거는 이자가 하나 덜 붙겠죠. 하나 더 붙겠죠. 땡땡땡. 자, 24개월 후면 처음에 넣은 20만 원에 대해서는 이자가 몇 번 붙는 게 타당해? 당연히. 시간이 24개월이 흘렀으니 24번 붙어야 되겠죠? 이렇게 된다고. 그래서 항해 개수가 기본적으로 몇 개야? 항해 개수가 24개죠. 왜냐면 24개월 동안 24번 입금을 했으니까. 그러니 우리 원리합계는 어떻게 쓰냐면 원리합계는 제일 첫 항이 요거 20 곱하기 1.01 곱하기 공비가 1.01이죠. 1.01씩 해서 곱해지니까 항의 개수가 24개 24승 빼기 1 분모가 공비인 1.01 빼기 1. 자, 요거를 딱 문제에서 구하면 된다고. 그러니 문제에서 맨날 뭘 알려주냐면 단 1.01의 24승은 뭐 예컨대 1.5로 계산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요거를 이용해서 대입해서 이제 약분해가지고 계산하는 이런 유형이 있어요. 이게 원리합계라고 부르는 유형인데 가장 기본적인 거를 설명을 한 거고 원래 원리합계가
조금 어려운 유형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선생님이 그냥 저축만 하는 걸 했죠. 막 이런 식이야. 니네가 2010년에 아니지 2030년에 집을 하나를 샀어. 집을 사는데 돈이 1억밖에 없어서 2억을 대출을 받았어. 2억을 그럼 이때 대출을 받아서 이거 갚아 나가는 거야. 근데 이거를 매월 갚아 나가기로 시작했어. 그래서 매월 원래는 500만 원씩 갚기로 했대. 500만 원씩 갚다가 갑자기 중간에 너네가 뭐 우연히 로또에 당첨이 돼서 그 남은 뭐 얼마를 갑자기 뭐 갚기로 했어. 그럼 남을 탕감해야 할 금액은 뭐 얼마인가? 막 약간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되게 복잡해요. 원래는. 근데 그거는 이제 경제 수학이라는 선택 과목 쪽으로 넘어갔거든. 분리가 됐어요. 분리된 시점이 2018년인데 그때 기준으로 우리 교과서에는 딱 요 정도만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정확히 휘문고 1번에서 이게 나온 적이 있어요. 원리합계를. 제일 센 기초 원리합계를. 애들이 이제 원리합계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왜냐면 경제 수학으로 분리가 되면서 안 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형태는 내신에 아직 나올 여지가 있다. 왜냐면 얘는 아직 교과서에 남아 있거든.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볼 수는 있어야 돼요. 네. 주는 아니기 때문에. 자, 디베이트로는 유명하죠. 등비수열과 등비중앙 1번 보겠습니다. 등비수열 AN에 대해서 A2랑 A5를 주고 A10을 구해달래. 우리가 등비수열은 등차수열에서 한 끼리 서로 빼듯이 등비수열의 한 끼리는 서로 나누거나 곱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서로 나누면 공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즉 A2가 2고 A5가 16이면 얘네를 서로 나눠. 이렇게 A5 나누기 A2 그러면 공비가 5 빼기 2개. 요게 이제 2분의 16이니까 8이죠? 그럼 R의 3승이 8이니까 R은 2가 되겠죠? 이렇게. 끝났죠? 자, 우리가 요거를 구했으니 이제 A10을 구할 수가 있어. A10은 어디서 찾아갈 거냐면 16에서 찾아가자. A5에서. 즉 A5에다가 공비를 5개. 이렇게 5번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답은 512가 되겠지, 그지? 이런 문제였고, 그 다음에 2번. 이번에는 일반항을 이렇게 줄 테니까 첫 항과 공비를 구해달래. 자, AN이 어떻게 생겼냐면 2 곱하기 3의 1승 빼기 2n. 이런 문제에서 좀 주의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요 밑에 있는 요 녀석이 공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얘는 공비가 아니죠. 우리가 n이 1 커질 때마다 얼마씩 곱해지는지를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은 A1은 여기에 1 넣어주면 2에 3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3분의 2 나오거든. 만약에 공비가 3이라고 하려면 A2가 2가 나와야 돼. 근데 2가 안 나와요. 왜 2가 안 나오냐면 A2는 2를 갖다가 넣어보면 2 곱하기 3에 마이너스 3승이 나오죠. 27분의 2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는 얼마가 곱해지게 돼 있냐면 3에 마이너스 2승이 곱해지게 돼 있어. 왜 마이너스 2승이냐면 n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거든. 사실은 얘는 이렇게 생긴 거야. 2 곱하기 3 곱하기 3에 마이너스 2승 전체의 n승인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사실은 공비는 3의 마이너스 2승인 9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3번 여러분이 한번 풀어볼까요? 주현이는 노트북을 들고 다니면서 쉬는 시간에 노트북으로 뭔가를 보는 거니? 원래는 무슨 용도죠? 인강? 공부? 응. 응. 응.
3번에서 힌트를 하나만 드리면 A2의 제곱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1 곱하기 A3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죠? 1과 3의 가운데 A2가 있으니까 이걸로 바꿔주시면 거기 나와 있는 식이 인수분해가 가능하죠. 다 대입해서 복잡하게 푸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요식은 서로 약분이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거를 어떻게 쓸 거냐면 자, A5 같은 경우에는 A2에다가 공비를 3개 곱한 걸로 쓸 수 있죠. 그리고 A8 같은 경우에는 A5에다가 공비를 3개 곱한 걸로 쓸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아래 3승으로 묶어주면 A2 더하기 A5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쓸 수 있죠? 약분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그게 8분의 1이니까 는 8분의 1 R은 2분의 1이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그랬을 때 거기 나와 있는 A1의 제곱 더하기 2 A2의 제곱인데 이걸로 바꿉니다. 그래서 2 A1 A3 더하기 A3의 제곱 얘도 역시 당연히 뭘로 바꿀 수 있냐면 A1 더하기 A3 전체 제곱으로 바꿀 수 있지, 그지? 이게 일단 25래요. 는 25. 우리는 공비를 알려주고 요거를 알고 있어. 구하고 싶은 거는 A4 더하기 A6의 제곱을 구하고 싶다. 근데 사실 A4는 A1 곱하기 R의 3승이고 A6은 A3 곱하기 R의 3승이니까 R의 3승으로 묶고 제곱 밖으로 꺼낼 수 있죠. 그럼 R의 6승 곱하기 A1 더하기 A3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 답은 2의 6승분의 25 얼마 나오냐면 64분의 25가 나오는 이런 문제였다. 요거 이해가요? 여기서는 요게 중요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고. 그리고 묶을 수 있죠. 묶으니까 약분이 됐지. 여기도 마찬가지. A4, A6을 A1과 A3으로 바꿨죠. 왜냐하면 A1과 A3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 형태가 이렇게 된다는 걸 아니까 이거를 바꾼 거예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다음에 4번. 4번은 등비 수열 AN이 있고 우리가 수열 3 AN 빼기 AN 플러스 1는 첫 항이 18 공비가 마이너스 3인 등비 수열이래.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3AN 마이너스 AN 플러스 1. 자, 이 수열은 너는 첫 항이 18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3이래요. 그랬을 때 A2를 구해달래. 일단 먼저 첫 항부터 해볼까? 여기다 1을 넣어줍시다. 그러면 A1의 3배 빼기 A2 너가 18. 두 번째는 이 수열 자체에 공비가 마3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너의 공비가 마이너스 3이라는 소리는
너와 그 다음 한 간에 이제 마이너스 30 곱해져 가지고 만들어진다는 거잖아. 근데 얘는 애초에 뭘 재료로 만들어졌냐면 AN과 AN 더하기 1을 재료로 만들어져 있어요. AN은 등비수열이라고 했잖아. 그럼 AN을 이렇게 써볼까? A1 곱하기 R의 N-1승. 이거를 여기다 식에다 넣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나오냐면 3A1 R의 N-1승 마이너스 N 더하기 1이 들어가니까 R의 N승이 되겠지. A1에 R의 N승. 자,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제 A1 R의 N승, 그러니까 R의 N-1승으로 묶을 수 있죠. 이게 이렇게 빼주고. 그럼 R이 하나 이쪽에다 곱해지고. 그래서 뭐로 쓸 수 있냐면 3A1 빼기 A1R 곱하기 R의 N 빼기 1승. 자, 이렇게 된다고. 잘 보시면 이 부분은 어차피 상수예요. N값에 달라진 N값에 따라서 변화하는 부분은 어차피 이 부분이거든. 즉 공비가 원래 수열의 공비랑 같다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이 수열을 뭐 제곱을 한다든지 했으면 이 부분이 지수가 달라졌겠죠? 지수 부분이 다르지 않죠? 똑같이 R의 n-1승 꼴이지. n이 1씩 커질 때마다 공비가 1씩 커지죠. 1씩 곱해지잖아. 그러니까 이 공비가 원래 수열의 공비인 R과 똑같다. 이 수열을 가지고 이런 수열로 바꿨지만 여전히 원래 수열의 공비와 같다. 그러면 이제 A2를 바꿀 수 있죠. A2는 마이너스 3 A1. 자,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아니면 어차피 A2를 물어보는 거니까 A1을 바꿔주는 게 좀 더 좋기는 좋아. 왜냐면 A1이 뭐냐면 마이너스 3 분의 A2거든. 이렇게. 그럼 이제 약분되죠? 마이너스 A2 되지? 마이너스 A2 되고, 그러면 A2는 마이너스 9가 나옵니다. 이렇게. 어차피 얘를 물어보니까 이 식을 A1이 아니라 A2로 정리를 했다. 이해 가나요? 얘도 뭐 곧잘 나오는 형태입니다. 우리가 왜 등차수열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이래도 등차수열이 나왔잖아. 등비수열도 등비수열끼리 밑이 같은 형태는 더해주거나 빼주거나 해도 여전히 밑이 일정한, 공비가 일정한 등비수열의 형태가 나옵니다. 요 5번 한번 계산해 볼까요? 5번도 이 방식으로 풀어보세요. 3번처럼. 우리가 두 항의 합이긴 한데 A3 더하기 A4를 A3은 A2로 바꿔주고 A4는 A3으로 바꿔서 잘 묶어가지고 서로 나눠주면 이제 공비를 쓸 수가 있습니다. 공비를 구할 수가 있어요. 공비만 구하면 한쪽 식에다가 대입하면 이제 A1 첫 항도 구할 수 있고 AN 일반항 만들 수 있습니다. 약분해서 공비를 구하시고 AN의 일반항을 구해보자. 자, 볼게요. A2 더하기 A3이 6. 밑에 있는 A3 더하기 A4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A2 곱하기 공비 1개
얘는 A3 곱하기 공비 1개. 너가 이제 마이너스 18이지? 그럼 이제 위아래를 서로 나눠주면 공비가 나와요. 공비는 마이너스 3이 나온다. 얘를 이제 다시 대입할 겁니다. 어디다 대입할 거냐면 위에 식에다가. 그래서 첫 항을 구하려고 해. 사실은 첫 항을 안 구해도 상관은 없어. A2를 구해서 A2로 AN을 표현해도 되는데 A2로 표현할까? A2로 표현하자. 자, 그럼 A2 더하기 A3은 너에다가 공비 1개를 이제 곱한 거예요. 즉 마이너스 3A2가 된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약분을 해보시면 A2는 마3이 나오죠. A2는 마이너스 3이 나온다. 그럼 이제 공비를 곱해서 마3이 된 거니까 A1을 기준으로는 1이었겠네. 그리고 AN을 표현할 수 있죠. AN은 어떻게 되냐면 첫 항인 1 곱하기 공비가 n-1개. 그래서 마이너스 3에 n-1승. 자, 우리가 마지막에 절대값을 씌우는 거니까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도 되겠지? 3에 n-1승분의 1. 요게 1000분의 1보다 크다. 역수 취하시면 3의 n-1승은 1000보다는 작다. 이렇게 된다고. 3의 몇 승까지 1000보다 작냐면 5승이 243이잖아. 6승까지는 1000보다 작죠. 그러니까 n은 7까지. 그래서 n은 1부터 7까지 가능하다. 가운데 이제 등차 중앙인 4가 있고 4 곱하기 항의 개수가 7개죠. 답은 28이 돼야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자 6번은 마치 일반적인 끼워넣기 문제처럼 생겼는데 일반적인 끼워넣기 문제랑은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등차 수열처럼 간격이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끼워 넣은 상태에서는 양쪽 끝에 곱들이 일정해야 되고 그리고 공비를 표현을 할 수가 있어. 지금 여기가 항의 개수가 사이에 끼운 게 n개니까 양 옆에 있는 것까지 하면 n 더하기 2개의 항이고 공비 입장에서는 n 더하기 1개의 공비가 됩니다. 그래서 512를 2로 나눠준 값이 n 더하기 1개의 공비라는 거야. 그럼 R에 n 더하기 1승 이렇게 된다고. 근데 2분의 512가 256인데 그럼 2의 8승 되는 거 맞나요? 너가 R에 n 플러스 1승이래. 근데 2의 8승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이 많지. 2의 8승도 가능하고 4의 4승도 가능하고 그리고 16의 제곱도 가능하죠. 사실은 256의 1승도 가능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표현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네 가지가죠. 네 가지. 근데 지수인 요 녀석이 n값은 이제 자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r 더하기 n의 최소값이니까 여기서는 r이 뭐가 되냐면 2고 7인 거죠. 여기서는 4고 3입니다. 여기서는 16이고 1이에요. 이렇게 n 더하기 r의 최소값은 요때가 최소죠. 답은 그래서 7이 나온다. 이런 문제였다. 넘어가서 7번 한번 풀어볼까요? 등비수열 조건이 있고 우리가 이렇게 식을 줬을 때
주어진 두 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두 식을 서로 나눠주면 좋겠죠? 왜 나눠주면 좋냐면 이 부분이 어떻게 생겼냐면 R 곱하기 A1 더하기 A2거든. 이런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가 언제냐면 이 항들의 차이가 같으면 얘는 1과 2는 1만큼 차이 나죠? 2랑 3도 1만큼 차이 나지. 이런 경우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아까도 여기서도 A2랑 A3이었고 얘가 원래 A3과 A4였는데 1씩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약분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두 식을 서로 나눠주면 요거랑 이 부분이 약분이 되고 좌변에서 남는 거는 A1R이 남아요. 우변에서는 더 나누기 너니까 4가 남습니다. 근데 A1R은 A2죠. 여기까지 써놓고 그 다음에 A1, 2, 3을 곱한 거는 이렇게 곱한 게 A2의 제곱이었어. 그러니까 너는 A2의 세제곱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답은 그래서 64가 나온다. 이런 문제였다. 그 다음에 8번은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에 대한 얘기니까 갖다가 대입하면 F2, F0, F-1 이렇게 세 개가 등비수열을 이루는 거지. 그러면 등비중항식을 쓴다는 거는 양 옆에 있는 거를 곱한 게 가운데 있는 거의 제곱이다. 이걸 쓰시면 돼요. 즉 F2에다가 F-를 곱한 것이 F0의 제곱이다. 이렇게 갖다 대입해서 쓰면 되겠죠. 일단은 F2를 넣어보면 3A 더하기 4가 나오고 F-를 넣으면 1이 나옵니다. F0은 A죠. A제곱.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모든 상수 A값의 합 넘겨서 근과 계수의 관계상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3 이제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3 나오죠. 3. 답은 이제 3번에 있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로 마무리. 9번 풀어볼까요? 9번은 이렇게 만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알파 베타를 이제 근과 계수의 관계로 합과 곱을 구할 수가 있어요. 물론 미지수인 k가 들어가겠지만 마지막에 얘네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는 거는 양 옆에 거 곱한 게 가운데 거의 제곱 이런 식으로 쓴다고. 자, 보겠습니다. 등비중항식은 이제 요와 같이 쓰시면 되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근과 계수의 관계상 k 넘어가 보면 알파 베타는 6이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우변식을 잘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요식 얘는 양옆에 있는 거 곱한 거 얘는 가운데 중항의 제곱. 근데 이제 우변 통분을 해서 계산해 보시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지, 그지? 그래서 너랑 너랑은 어차피 약분이 되는 거고, 너가 이제 는 k니까 k 제곱은 25가 나오죠. k 값은 양수죠, 양수. 그래서 답은 5가 나온다. 이런 문제였다. 그 다음에 10번. 자, 세실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뭔가 미지수를 여러분이 도입을 주는 그런 문제인데, 앞에서 등차수열 단원에서도 비슷한 유형이 있었어요. 그때는 세 미지수를 어떤 식으로 놨냐면 A, A 빼기 공차, A 더하기 공차 이런 식으로 놨지. 그런 식으로 놓는 이유가 뭐였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합이나 곱 같은 거를 식을 쓰기가 편해서 그렇게 놨어요.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세실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다고 했을 때 어떻게 쓰려는 경향이 있냐면 A 그 다음에 R분의 A 그 다음에 AR 이런 식으로 이제 쓰려는 경향이 있어. 물론 이런 식으로 쓰면 다 곱한 게 좀 깔끔하게 표현이 되죠. 그 대신 어차피 서로 더하거나 둘씩 곱해서 더한 거는 분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돼. 이렇게. 세실근은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콤마에 콤마. 그래놓고 근과 계수의 관계로 식 한번 써볼게. 첫 번째 다 더한 게 k죠? 그럼 a 더하기 ar ar의 제곱는 k. 둘씩 곱해서 더한 게 56이 돼야 돼. 그럼 이렇게 곱하면 a제곱 r, a제곱 r제곱, a제곱 r의 세제곱이죠. 그럼 a제곱 r, a제곱 r제곱, a제곱 r의 세제곱. 이게 56. 자, 마지막으로 다 곱한 게 64지. 그러면 이렇게 곱한 거는 너의 제곱이니까 가운데 있는 ar의 세제곱이 64인 상황. 자, 이거를 바라보시면 일단은 ar이 쉽게 나와요. 4가 나오지, 그지? 그리고 잘 보시면 요게 ar로 묶을 수가 있어. 얘를 ar로 묶으면 어떻게 되냐면 너는 ar에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요게 요거랑 같은 거 보이죠? 그러니 ar이 4니까 양변을 4로 나눠서 이쪽이 10, 4가 바로 k가 됩니다. 넘어가서 여러분이 11번 한번 해보세요. 얘도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내는 문제입니다. 세 변의 길이를 a, ar의 제곱으로 놓고 합, 그 다음에 곱, 그 다음에 둘씩 곱한 거를 식을 잘 얻으시면 됩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모서리를 저런 식으로 놓으면 모서리의 모든 길이의 합은 모서리가 각각 4개씩 있기 때문에 원래 너 더하기 너 더하기 너 곱하기 4 한 개 104인 거지. 그럼 양변을 4로 나눠주면 26이 나왔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건널비는 2개씩 두 변끼리 곱하는 거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그러면 이 건널비 같은 경우에는 면이 2개씩 있으니까 너를 또 2로 나눠야 됩니다. 얼마 나오냐면 156이 나오네요. 이렇게. 근데 너와 너의 관계가 아까 어떻게 됐냐면 얘를 너로 나누면 AR이 나와. 그래서 밑에 식을 위에 식으로 나눠줍니다. 나눠주면 얼마 나오죠? 정확히 6 나오나요? 6. 그죠? 나눠주면 AR은 6이 나온다. 그러니 너는 216이 되겠죠. 부피는 요 모든 모서리의 길이의 곱에 해당하니까. 이런 문제였습니다. 어렵지 않죠? 넘어갑니다. 자, 세수 ABC가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이제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리고 EC,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4 얘네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루고 마지막으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일 때 C 빼기 A의 값을 구해봐라. 동시에 등차 수열 공식과 등차 중앙과 등비 중앙을 이제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은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등차 수열의 형태로 얘네를 표현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 놓고 등비 중앙 곱에다가 넣는 게 좀 편하다. 근데 뭐 어느 쪽으로 하셔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ABC가 등차 수열인데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라는 거는 B가 0이잖아. 등차 중앙이. 이렇게 써주고 그러면 A 더하기 C가 0인 거죠. 그럼 C를 마이너스 A라고 바꿀 수 있지. 그럼 갖다가 넣으면 되지 이제. 자, A제곱은 등비 중앙 쓰는 거야.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옆의 거의 곱이죠. 곱하면 8C가 되는데 마이너스 8A가 되겠네. 이렇게. 그러니 A는 0 또는 마이너스 8이죠. 만약에 0이 되면 수열이 어떻게 되냐면 0, 0, 4 이렇게 되니까 등비 수열 이룬다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A는 마이너스 8이 되고 C값은 플러스 8이 되겠죠. 서로 빼주시면 답이 이제 16이 나오는 이런 문제였다. 됐죠? 우리 잠시 쉬었다가 뒤에 등비 수열의 합 좀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좀 일찍 끝나면 오답이랑 뭐 어쨌든 풀고 그렇게 가도록 할게요. 공비가 실수이고 제3항이 32, 제6항이 4인 등비수열의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한다면 S10 더하기 4분의 1을 구해보자. 뭐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일단 A3이 32 그리고 A6이 4 그러면 서로 나눠줄 수 있죠? 그러면 A3분의 A6이 아래 3승인데 8이죠? 어이! 거꾸로다. 8분의 1이죠? 자주 있는 실수. 자, 그래서 공비는 2분의 1이다. 공비를 구했으면 이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시면 되는데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려면 첫 항이 필요해요. 첫 항은 A1에서 찾아갑시다. A3에서.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이쪽으로 갈 때는 2분의 1씩 곱해지는 거고 여기로 갈 때는 2씩 곱해지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2씩 2번 곱해주시면 됩니다. 128이 나와요. 2의 7승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이제 등비수열의 합을 하기 위한 준비는 끝났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첫 항인 2의 7승 곱하기 공비인 2분의 1에 항의 개수가 10개 빼기 1 항상 유자리는 항의 개수 2분의 1 빼기 1 이렇게
계산을 해보시면 요게 이제 2에 마이너스가 나오죠. 얘도 마이너스가 나오거든. 그래서 원래 등비수열의 합공식은 r-1분의 r의 n승 마이너스 1을 쓰는 게 일반적이지만 공비가 1보다 작은 경우에 한해서 1 빼기 r분의 1 마이너스 r의 n승을 쓰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뿔말을 이렇게 부호를 뒤집는다는 거야. 이렇게 부호를 뒤집어주면 분자 분모가 둘 다 양수가 나오겠지. 그지? 얘는 이제 2분의 1이 나오고 2분의 1분의 넣으니까 2의 8승이 되겠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계산할 수 있죠. 너는 2의 8승 다음에 빼기 2의 8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0승이니까 요게 이제 4분의 1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는 뭘 해줬냐면 S10에다가 4분의 1을 딱 더해주고 있죠. 4분의 1 더해주시면 이 부분이 없어지고 답은 2의 8승이 나온다. 답은 256이 나와요. 답은 2번에 있습니다. 4번을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보세요. 4번을 풀어봐라. 14번입니다. 14번. 미안해, 14번. 오늘은 여러분이 숙제도 잘해오고 시험도 별로 안 틀렸으니까 조금 일찍 끝내볼까요? 이따가 조금 한 5분 정도? 일찍 끝나면 뭐가 좋은가요? 뭐 할 게 있나? 그러니까 사실 수업을 하다 보면 늦게 끝나는 경우는 많아도 일찍 끝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 특히나 나는 좀 그렇네. 사실 뭐 있고 없고는 사실 중요하진 않아. 오늘 진도가 금방 이제 끝나기도 했고 너네가 테스트를 별로 안 틀리기도 했고 테스트 해설도 2문제밖에 안 했잖아. 과제도 다 잘 해왔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좀 빨리 끝나는 경향이 있는데 생각해봐. 저번에는 너네가 테스트 개 많이 틀렸거든. 그래서 내가 테스트 개 많이 해설했다고. 그래서 저번에 사실 시간이 조금 남진 않았어요. 남진 않았는데 근데 보통 이제 5시 뭐 이렇게 끝나면 너네도 6시 학원이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밥 먹고 학원 가면 땡이거든. 저녁 수업할 때는 뭐 끝나고 또 뭐 11시, 12시까지 뭐 이렇게 남아서 하는 경우도 많죠. 특히 고등 내신 하면 뭐 12시까지 하는 데 비일비재했는데 옛날에. 요새는 많이 좋아졌다. 요새는 그래도 한 11시면 가니까. 자, 보겠습니다. 14번 해볼게요. 어떻게 생겼냐면 A2 대 A5가 1대 27이라는 건 비율을 알려준 거야. 그지? 근데 A2와 A5는 공비 3개만큼 곱해진 관계에 있어요. 근데 공비 3개가 27이니까 공비는 이제 쉽게 3이 나온다고. 얘를 구했다 치자. 그 다음에 A11에서 A1을 뺀 게 3의 10승 마이너스 1이래. 이렇게. 근데 우리는 첫 항부터 10항까지 합인 S10을 구하고 싶어. S10이라는 게 공식이 어디서 이제 유도가 됐는지를 잘 기억해 보시면 SN 공식 쓸 때 선생님이 이렇게 써줬던 거 기억나니? AN 플러스 1에서 A1을 빼고 R-1로 나누고 이게 지금 SN이었거든? S10이 되면 이게 이제 11이 되겠죠? 정확하게. 그래서 사실 이 분자 자리에 얘가 고스란히 들어옵니다. 이렇게. 분모는 공비가 3이니까 이제 2가 되겠죠? 답은 그래서 2분의 3의 10승 마이너스 1이 돼요. 너네가 등비수열의 합공식이라고 하면 보통 A1 그 다음에 괄호 열고 아래 n승 빼기 1 나누기 r 빼기 1 요거만 기억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원래는 항상 A,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첫 항인 A1을 빼고 r-1로 나누고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원래는 요 공식에서 나온 거죠. 넘어갑니다. 15번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A1 더하기 A2는 A1 더하기 A2 대 A3 더하기 A4가 1대 4래. 그럼 A1 더하기 A2랑 A3 더하기 A4도 역시 공비 두 개만큼의 관계가 있죠. 그죠? 공비 두 개인 R제곱을 곱하면 A3 더하기 A4가 되는데, 그러니 R제곱이 4가 되고, 근데 모든 항이 양수라고 한 걸로 봐서는 공비도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공비는 원래는 뿔마 2가 맞는데 양수 조건 나와 있으니까, 자, 그랬을 때 SN이 너보다 커지도록 하는 자연수의 최소값을 구해봐라 라고 돼 있어. 자, SN 너는 A에 N 플러스 1 빼기 A1 나누기 2 빼기 1 너가 크다 100 A1이죠. 근데 이제 요거를 A1으로 묶으면 너가 이거였던 거지. 2의 N승 빼기 1. 공비가 이제 2니까 양변 A1으로 약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실제로는 2의 N승 마이너스 1이 100보다 커지도록 하는 N의 최소값 구하는 거죠. N의 최소값은 7이 되겠다. 7이 이제 128이니까 넘어갑니다. 16번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문장으로 기억하면 좋다라고 했던 그 녀석인데 기억하나요? 그 문장이 혹시 기억나나요? 뭐라고 알려줬지? 등자수열 할 때? 맨 마지막 할 때? 문장의 시작은 연속된 같은 개수였습니다. 연속된 같은 개수의 부분합끼리는 원래 수열의 성질을 이제 유지한다. 그래서 원래가 등차였으면 등차 수열의 성질을 유지하고 원래가 등비였으면 등비 수열의 성질을 유지하는 특징이 있어요. 얘를 잘 보면 처음에 10개지, 그지? 그 다음 10개죠. 11부터 20이니까. 마지막으로 그 다음 10개를 묻는 거지. 21부터 30이니까 같은 개수죠. 10개, 10개, 10개 연달아 있고 부분합이지. 그럼 처음이 2, 그 다음이 12, 그 다음에는 얼마가 되겠어? 등비 수열이니까 72가 되겠죠. 그죠? 2에서 12로 갈 때 6이 곱해졌고 12에서 또 6이 곱해져서 72가 된다. 같은 개수끼리는 만약에 등차 수열 문제였으면 얼마가 된다는 거야? 2에서 12가 됐으면 10이 커진 거잖아. 그러면 또 10을 더해서 22가 됐을 거라는 거지.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양쪽에 나오는 유형입니다. 넘어갑니다. 17번 해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요렇게 풀 수 있다고 그랬죠? S10, S20, S30 요 세 개의 비율을 가지고 풀 수가 있는데 비율 자체는 1대 1 더하기 t 대 1 더하기 t 더하기 t 제곱이에요. t를 저렇게 놨을 때. 근데 서로 나눠보니까 3이래. 얘가 3이라는 거는 t 값이 2라는 소리고 그럼 얘가 2면 4가 되겠죠? 다 있네요. 답은 7이 나온다. 요런 문제였다. 넘어간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8번 같은 경우에도 등비수열 문제인데 한번 요 항들의 관계를 한번 볼까? 처음 준 거는 뭐냐면 A1부터 AN까지 줬어요. 처음 N개. 그지? 그 다음 줄에 있는 거는 뭐냐면 A 2N 플러스 1부터 A 3N까지. 어쨌거나 얘도 N개네. 근데 마지막엔 뭘 물어보고 있어? A N 플러스 1부터 A 2N까지. 역시 N개지. 그지? 그럼 처음 N개, 그 다음 N개, 마지막 N개. 요 N개, N개, N개 같은 개수의 부분합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처음이 지금 30이잖아. 끝이 270이야. 그럼 가운데는 얼마겠어? 가운데 얼마 나와야 돼? 90 나오죠? 이렇게 생긴 거야. 30, 물음표, 270 이렇게 생긴 거라고. 90이죠. 연속된 같은 개수의 부분합에 대해서만 쓸 수 있다. 넘어갑니다. 자, 19번 보세요. 19번은 지난 시간에 등차수열 파트 할 때 합과 일반항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원래 합과 일반항의 관계의 가장 기본적인 해결법은 SN에서 Sn-를 뺀 게 AN이 되되 일반적으로 얘가 항상 되는 게 아니라 n이 2 이상일 때만 이렇게 쓸 수가 있고 A1에 대해서는 A1은 S1을 이용해서 이제 정의를 했죠. n이 1일 때는. 근데 이제 이렇게 정의한 녀석이랑 이렇게 정의한 녀석이 서로 1을 넣었을 때 같을 수 있는 상황은 언제밖에 없었냐면 S0이 0이 되는 경우만 우리가 첫 번째 식을 그냥 n이 1부터 사용할 수가 있다. 원래는 일반항을 구하는 방식은 이거예요. 이거.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 넣어볼게요. 그러면 우리 문제에서는 an이 뭐가 나오냐면 3의 n-1 플러스 k 빼기 3의 n-2 플러스 k라고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겼거든. k 값은 일단은 없어질 거고 요거는 3 곱하기 3의 n-1승이니까 2 곱하기 3의 n 빼기 1승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 즉 두 번째 항부터는 3짜리 등비수열이 됩니다. 즉 A2, A3, A4 어떤 식으로 가냐면 2 들어가면 6, 18, 54 이런 식으로 간다고. 즉 A2 이후로는 등비수열이 되는 거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A1이 뭐가 나와야 되겠어? 등비수열이 되려면 당연히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 자리에는 2가 들어와야 등비수열이 되겠죠. 근데 우리는 이 식을 n이 1일 때는 원래 쓸 수는 없어. 원래는 A1은 누굴 갖다 써야 되냐면 A1은 S1을 써야 된다고. S1이 얼마냐면 주어진 식에다가 1을 넣어보시면 1 더하기 K가 나오지. 맞나? 이렇게 나오죠. 1 더하기 K. 그래서 K 값이 너랑 이렇게 이제 같아야 된다. 맞나? 뭐가 약간 이상한데? 이 A1이 아니잖아. 맞는데? 그럼 K가 1인데? n에 1 들어가면? K 1이죠. K는 1. 맞나? 이게 2가 들어가면 뭐가 약간 뭐가 떨떠름한데? 잘못 썼잖아. n 빼기 2잖아. 얘잖아. 어쩐지 이상하더라. 아하이. 여기부터가 2네. 죄송. 얘가 그러면 3분의 2가 돼야 돼요. 3분의 2. 3분의 2. 그래서 너랑 같으려면 K는 마이너스 3분의 1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첫 항부터 성립하려면 n에다 1을 넣어보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A1이 되고 너가 S0이 되고 얘가 S1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원래가 A1이야. 그러니까 A1이랑 A1 빼기 S0이 같으려면 얘네가 없어지면서
S0이 0이 나와야 된다고. 이게 되면 n에다가 1을 넣을 수가 있다고. 첫 항부터 성립한다고. 근데 애시당초에 우리 식을 잘 보시면 S0을 한번 넣어볼까? SN에다가. 우리 지금 이 문제에서는 S0이 뭘로 나와요? S0은 3의 마이너스 1승 더하기 K가 나오지, 맞아? 얘가 0이 되면 된다고, 이렇게. 그럼 K 값은 바로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을 굳이 AN을 구해서 갖다가 비교하고 하는 필요가 전혀 없어요.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을 이룬다, 첫 항부터 등비 수열을 이룬다, 이런 종류의 문제들은 S0이 0이 된다로 해석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거야. 넘어갑니다. 자, 20번. 모든 양의 약수의 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모든 양의 약수의 합 어떻게 구하더라? 혹시 기억하나? 양의 약수의 개수, 양의 약수의 곱, 양의 약수의 합, 이 세 가지를 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좀 써줄게요. 쟤는 6의 몇 승이야? 20승인가? 아니네? 아, 그냥 이렇게 곱한 거네? 그럼 2의 5승? 거의 3의 6승이네요. 이렇게. 너의 양의 약수의 첫 번째 개수가 있고요. 두 번째 곱이 있고요. 세 번째 합이 있습니다. 정확히 이 세 가지를 다 아셔야 돼요. 첫 번째 개수는 너네가 누구나 다 합니다. 개수는 어떻게 구하죠? 각각 지수에다가 1씩 더해서 서로 곱해요. 왜 그렇게 구하죠? 왜 그렇게 구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너의 양의 약수의 형태를 생각을 해보는 게 제일 좋아요. 이와 같은 수의 양의 약수의 형태는 무조건 2의 a승 곱하기 3의 b승 꼴이야. 이런 꼴이야. 그지? 근데 a, b가 0부터 5까지 갈 수 있는 거야. 0부터 6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a, b의 순서상이 정해지면 약수가 정해지는데 a, b 순서상의 개수는 이쪽이 6개, 7개라서 6 곱하기 7이 되는 거예요. 저게 되게 중요해. 저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해. 왜냐하면 실제 시험에서는 그냥 저 숫자를 하나를 주고 양의 약수의 개수를 구하라든지 곱이나 합을 구하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컨대 이렇게 된다고. 너의 양의 약수 중 뭐 8의 배수가 아니면서 3의 배수인 약수의 합을 구해라. 이렇게 나온다고. 거기까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사실은 나중에는. 근데 이제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요건데 이런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개수는 0부터 5, 0부터 6이니까 그냥 나온단 말이야. 그럼 곱은 어떻게 할까? 곱은 이제 모든 약수는 짝이 있습니다. 짝. 저 수 같은 경우에는 계산은 잘 안 되지만 예를 들어 1 곱하기 2의 5승 곱하기 3의 6승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2 곱하기 2의 4승 곱하기 3의 6승으로도 표현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모든 양의 약수는 둘씩 곱하면 원래 숫자가 돼요. 그죠? 잘 자기한테 맞는 짝만 잘 찾으시면 돼. 근데 양의 약수의 개수가 얼마야? 양의 약수의 개수 자체가 6 곱하기 7, 이제 42개죠. 42개의 양의 약수가 있으면 누구나 짝이 있어. 그러면 몇 쌍이 나? 42개니까 21쌍이 나와요. 즉, 이 양의 약수의 곱은 정확히 저수인 2의 5승 곱하기 3의 6승이 21쌍 나오게 돼 있다고. 이렇게 21승 이렇게 해준다고. 만약에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면 어떨까? 약수의 개수가 꼭 항상 짝수개일까? 그렇지가 않아. 혹시 양의 약수의 개수가 홀수개인 수는 어떤 수죠? 소수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제곱수가 되면 됩니다. 그냥 제곱수가 되면 애초에 양의 약수의 개수 어떻게 쟀어, 너네가? 지수에다가 각각 1씩 더해가지고 곱했단 말이야? 그러면 지수에다 1씩 더해가지고 곱한 결과가 홀수가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럼 지수에다가 1씩 더한 것들을 다 곱하면 지수들에다가 1씩 더한 것들이 다 홀수가 나와야 되거든? 그럼 사실은 지수들은 다 뭐가 돼야 되냐면 짝수가 돼야 돼요. 지수가 다 짝수란 소리야. 모든 인수를 짝수개씩 갖고 있다는 건 제곱수가 된다는 거거든. 자, 그럼 제곱수가 되는 경우에는 이 방식을 쓸 수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어차피 제곱수이기 때문에 정 가운데 하나는 그냥 홀로 따로 곱해주면 돼요. 그럼 결국에는 똑같아요. 그래서 양의 약수의 곱은
자, 너의 개수가 있을 거야. 너를 편의상 fn이라고 하자. 그러면 곱은 어떻게 되냐면 n의 2분의 fn승이 됩니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항상. 자, 마지막으로 합이 이제 오늘 할 내용인데, 저 구조를 보면 이쪽은 2의 0승부터 2의 5승, 3의 0승부터 3의 6승이 이제 골라질 수 있지. 그래서 이와 같은 전개식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2의 5승까지를 쭉 더해주고 3의 0승부터 3의 6승까지를 쭉 더해줘. 그래 놓고 이거를 전개한다고 생각해봐. 왼쪽에 항 6개지? 오른쪽 항 7개지? 그들끼리 곱해지면 항은 42개가 나오겠지. 그 항들이 다 뭐냐면 바로 요 양의 약수의 개수입니다. 개수. 2의 0승 곱하기 3의 1승, 0승 곱하기 1승, 3승, 0승 곱하기 6승, 땡땡땡, 2의 1승 곱하기 0승, 1승 곱하기 1승, 1승 곱하기 6승, 땡땡땡, 2의 5승, 0승, 5승, 6승까지. 정확히 모든 약수들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덧셈으로 연결을 했단 말이야. 덧셈으로 연결했으니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되겠죠. 됐어? 이해가? 여기서 이제 요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 예를 들면 내신에 뭐 이런 게 나온다 쳐. 저런 거의 약수 중 우리가 4의 배수. 4의 배수? 4의 배수라 하면 좀 애매하다. 8, 16. 아니야, 무시.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합은 이제 등비수열의 합공식을 쓰면 되는 거죠. 이 문제의 답은 그럼 어떻게 되냐면 2의 0승 첫 항이니까 근데 공비가 2고 항의 개수는 6개 2 빼기 1 그리고 3의 0승 첫 항이니까 3의 항의 개수가 7개라서 7승 3 빼기 1 자, 답은 이렇게 된다고. 그럼 이제 여기다가 너네가 3의 6승이랑 2의 5승 자리에다가 mn 넣고 그럼 얘는 2m이 되고 얘는 3n이 되겠죠. 그리고 1씩 빼고 얘는 2로 나누고 얘는 1로 나누고 그래서 2분의 2m 빼기 1, 3n 빼기 1 답은 이제 1번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선생님이 그냥 일반적인 형태에 대해서 예를 들어 드린 거고 결국에는 어떻게 한다? 양쪽을 쭉 늘어놓고 그들끼리 곱한다. 만약에 여기에 이런 게 있어. 이런다고 다르겠냐는 거야. 5의 시승이 있어도 너네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다가 5의 0승부터 해갖고 또 이렇게 곱해갖고 더하기만 하면 더한 다음에 곱하기만 하면 되겠지. 등비수열 합공식을 3번 쓴다는 거 말고는 차이가 없겠지. 대신에 당연히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된다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마칠게요. 우리가 2의 5승 곱하기 3의 6승이라는 저 숫자에 대해서 일반적인 양의 약수의 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내신에서는 예를 들면 이런 게 나온다고. 8의 배수는 아니고 3의 배수인 약수 합을 구해달래.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결국에는 그 2와 3의 그 지수인 A, B의 어떤 형태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거야. 자유롭지가 않다는 거야. 봐봐. 8의 배수가 아니려면 A는 얼마보다는 작아야 돼? 당연히 3보다는 작아야겠죠. 왜냐면 2의 3승부터가 8의 배수니까.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거는 0부터 2까지밖에는 안 돼. 거꾸로 여기는 3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B는 1부터 6까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전개식을 쓸 때 어떻게 쓰냐면 2의 0승, 1승, 2승 이쪽 써주고 3의 1승부터 3의 6승까지를 합을 해서 써주면 이제 이런 식으로 풀려 나간다고. 요게 이제 보통 고2 내신에서는 곧잘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자, 일단은 오답을 나눠 드렸으니까 오답을 조금 푸시고 좀 이따가 한 5분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